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합성 함수의 미분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눗셈, 즉 몫의 미분법을 했었죠. 그쵸? 몫의 미분법. 이번 시간에는 합성 함수의 미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합성 함수가 무엇인지를 먼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합성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는 함수가 두 개가 나옵니다. y는 fu라는 함수와 u는 gx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 이제 x라는 이 원소가, 이 x라는 집합의 원소가 u라는 집합의 어떤 u라는 원소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함수가 이제 g라는 함수겠죠. g라는 함수. 그래서 이 u라는 것은 바로 gx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u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가 y라는 집합에 있는 어떤 y라는 원소와 연결되는 이 함수를 우리가 f라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y는 fu가 되고, 이 함수를 다시 f의 gx 이렇게 합성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함수가 두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의 이제 도함수를 여러분들이 구해보도록 할 건데, 이제 도함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x에 대한 증분을 우리가 델타 x라고 하면, 이 델타 x에 대한 u의 증분은 우리가 또 델타 u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델타 u라고 하는 것은 g라는 함수에 대한 이제 x의 변화량에 대해서 g라는 함수값의 차이가 바로 델타 u가 되죠. 그래서 gx 플러스 델타 x에서 gx를 뺀 얘가 바로 델타 u가 되고, 이제 u에 대한 증분, 델타 u에 대한 y 값의 이제 변화량도 있을 텐데, 그 y의 증분을 델타 u라고 하면 델타 u는 우리가 fu 플러스 델타 u 마이너스 fu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y라는 합성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 즉 델타 x분의 델타 y를 여러분들이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지 우리가 얘를 이제 도함수를 구하는 상황이 될 텐데, 델타 x분의 델타 y 얘를 먼저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델타 x분의 델타 y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이에 델타 u를 집어넣어도 얘 약분되면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델타 u분의 델타 y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u 이렇게 델타 x분의 델타 y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델타 u는 0이 아니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이제 분모에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y는 fu라는 함수와 u는 gx라는 두 함수는 일단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합성함수의 미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미분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전제 조건을 먼저 앞에서 준 겁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 u가 0으로 갈 때 델타 u분의 델타 y의 극한은 y를 u에 대해서 미분한 도함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얘가 이제 도함수의 정의잖아요. 따라서 f'u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극한 델타 x분의 델타 u는 u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u는 아까 위에서 gx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g'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108쪽으로 넘어가서 dy dx y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근데 델타 x분의 델타 y는 아까 얘기했듯이 델타 u를 사이에다 껴넣어줬을 때 델타 u분의 델타 y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u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극한, 얘는 우리가 각각의 극한 따로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서로 존재를 하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델타 u분의 델타 y, 이 델타 u가 0으로 가는 극한은 y를 u에 대해서 미분하는 dy du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뒤에 있는 이 극한은 du d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dy, du는 f'u, 그 다음에 du, dx는 g'x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f'u는 f'gx 그리고 g'x를 뒤에다 곱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fgx 이러한 합성함수의 미분, 도함수는 겉에 있는 함수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gx라는 속미분을 한 것을 바깥에다 곱하면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미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 중간에 극한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u가 0으로 가는 이 극한을 따로 이렇게 쓸 수가 있었던 거는 u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이잖아요. 따라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u가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이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u도 0으로 가는 이렇게 우리가 극한을 따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dy, du 얘를 뽑아내기 위해서 여기만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사실은 바로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하면 합성함수는 우리가 dy, dx는 이 y가 합성함수일 때 y가 f.gx 합성함수일 때 도함수는 dy, du 곱하기 du, dx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얘를 f'gx 곱하기 g'x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겉에 있는 함수 미분하고 속에 있는 함수를 미분한 거를 바깥에다 곱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중간의 과정, 이 과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중간에 이제 문제를 풀 때 간혹가다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꼭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번 한번 합성함수의 미분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y는 x제곱 플러스 3 이걸 이제 전체의 5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미분을 하는 건데 이 함수의 미분은 우리가 어떠한 함수의 5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있고 그 안에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새로운 함수가 들어가 있는 즉 합성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안에 들어가 있는 5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x제곱 플러스 3을 우리가 u라고 보면 y는 u의 5제곱 이렇게 큰 함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y를 u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5, u 4제곱이고 이 안에 있는 x제곱 플러스 3을 u라고 봤을 때 u를 x에 관해서 미분한 함수는 2x죠.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2x잖아요. 따라서 y'이라고 하는 것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이 dy, dx는 dy, du 곱하기 du, d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dy, du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5, u 4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du, dx는 2x죠. 근데 여기서 u의 4제곱은 여러분들이 x에 대해서 다시 바꿔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환을 해서 이렇게 합성함수의 미분을 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10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의 전체의 4제곱 이렇게 우리가 x에 대한 식으로 다시 바꿔서 써야 된다.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바로 한 번에 하셔도 됩니다. 이 함수를 우리가 미분을 한다는 것은 코사인이라는 함수를 일단 먼저 미분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이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되고 안에 있는 함수 2x 플러스 1은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다가 이 안에 있던 x 자리에 들어가 있던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미분한 거 걔를 바깥에다 곱한다.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2x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면 된다. 한 번에 바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중간의 과정 여러분들 이 과정이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바로 한 번에 이렇게 미분을 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함수의 미분을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제 1번과 문제 2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9쪽에 있는 내용은 위에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을 이용하면 y는 x의 r제곱 이렇게 이 지수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했었던 내용인데 y는 x의 n제곱 이렇게 n이 정수일 때는 우리가 미분을 하면 앞에 있는 지수 원래 위에 있던 지수 앞으로 내려오고 지수가 하나씩 주는 이런 형태의 도함수 구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을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우리는 미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했구나. 결과는 유리수일 때도 우리가 미분을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과를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간 과정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혹시 수업 시간에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개념 넘어서 이제 110쪽에 나오는 이 로그함수의 도함수, 이 구하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실은 여러분들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에서 사실 했던 내용이기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이 쓰여지는 개념, 여기부터 또 사실 좀 많이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